안녕하세요, 민정쌤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하면서 과연 플래너를 써야 할까 하는 것도 고민일 테지만 학점은행제 플래너와 같이 진행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혹시 사기꾼은 아닐까, 또 아주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점은행제를 할 때 플래너와 꼭 해야 할까, 해야 한다면 어떤 플래너를 골라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래너를 끼고 진행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지식인의 검색도 해보고 블로그 글을 앞만 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혼자 했다가 또 실수하긴 싫고, 그러니 같이 해야겠죠. 근데 이런 이유로 플래너랑 같이 했는데 오히려 플래너가 실수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기도 하고, 혼자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도 겪게 됩니다.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셔도 이러한 피해 사례는 적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도 궁금하실 텐데, 학점은행제 학위를 따서 편입이든 대학원이든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안 나오게 돼서 지원 자체를 못 한다든지, 똑같은 과목이나 필요 없는 과목을 들어서 다시 들어야 한다든지, 학점은행제 비용을 터무니없게 지불했다든지, 학점은행제 신청하기 전엔 연락도 잘 되고 친절했는데 막상 등록하고 나니까 연락이 안 된다든지, 끝까지 도와주겠다던 담당자가 관둬 바뀌게 되었다든지, 사회복지, 보육교사, 자격증을 진행을 하는데 실습할 때 연락이 안 되어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정말 엄청 많은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플래너 자체가 책임감이 없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플래너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같은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상담할 때 적어도 이 정도만 알면 웬만한 사람은 좀 걸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 걸 한 3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요. 플래너 선택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근무 소재지의 확인입니다. 학점은행제 플래너에 대해서 검색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대행업체, 정식인가, 소속교육원 등의 단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행업체와 정식으로 소속된 교육원의 담당자로 일하는지에 대한 구분은 명확히 할 수 있는 지표가 저는 근무 소재지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은 정식 소속 담당자라고 하지만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일이랑 겸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건물 월세 사무실 구에다가 극소수 인원으로 돌아가는 대행업체도 정말 많습니다. 근무처조차 제대로 되지가 않았는데 정식 소속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정식 소속이라면 적어도 그 회사의 사무실에서는 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근무지 확인이 필수인 것 같아요. 이런 곳들은 체계라는 게 없다 보니까 혹시나 발생하는 실수나 사후 관리에서 처리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사례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본인은 잠수 타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도중에 과정을 못 끝낸 사람이나 실수가 났을 때 해결하지 못한 사례들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다 직접 가서 상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방문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방문 상담이 어려운 분들은 상담을 할 때 근무 소재지를 꼭 물어보셔서 근무지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거나, 방문 상담이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조금 꺼리는 뉘앙스를 풍긴다면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플래너의 경험입니다. 학점은행제 경험도 없으면서 학점은행제를 알려준다? 알려줄 수야 있겠지만 그 깊이가 다를 수 있어요.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에 관해서 물어볼 때마다 행정실을 전화해서 처리하세요 라든지 알아서 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답한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게 적습니다. 몰라서 플래너랑 하는 건데 알아서 하라고 하면 같이 해야 하는 이유도 없겠죠. 온라인 수업이든 자격증이든 독학사 시험이든 학점은행제 과정을 직접 해본 사람이 알려줄 수 있는 게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 보통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걸 물어보는 이유도 당연히
경력이 오래될수록 경험이 많기 때문이겠죠. 단지 연차가 쌓여서 생기는 노련함보단 내가 실질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직접 들어봤다면 꿀팁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따봤다면 공부했던 방법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학점은행제를 해보셨는지, 자격증은 따보셨는지, 그거에 대한 팁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독학사 시험을 봐보지도 않고 난이도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은데요. 결국에 들었던 거를 전달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또 무슨 유료 강의를 듣고 책 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해본 사람 입장에서 정말 비추입니다. 제가 독학사 시험을 1, 2단계 거쳐서 총 54학점 정도를 취득해와서 아는데요.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학점을 얻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경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벌써 이것만 해도 불필요한 돈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확실히 경험을 한 담당자를 만나면 얻어갈 수 있는 게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오픈북이다, 시험 요약집을 제공한다, 과제 자료를 제공한다. 이거는 솔직히 누구나 다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그런 것들 말고 이 사람이 나에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같은 플래너의 입장으로서 이러한 사람은 피하세요. 가급적 이런 사람을 보세요. 이런 사람은 걸렀으면 좋겠다 의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면은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실제로 학점은행제를 하면 진짜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라고 생각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직접 학점은행제를 다 해봤는데요. 수업도 듣고 자격증도 따고 독학사 시험도 봤어요. 저도 이거를 직장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수업 성적도 잘 받고 자격증도 독학사도 한 번에 합격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누가 떨어지고 싶겠어요. 그래서 저도 엄청 찾아봤어요. 제가 아무리 학점은행제 플래너라지만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도 뭐야, 나 이거 건너뛰면 성적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참여 안 하면 또 재수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진짜 걱정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격증, 독학사 시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처음 독학사 시험을 볼 때도 말로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난이도라고 하는데 검정고시를 봐본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지도 오래됐고 이거 인강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책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책은 또 어떤 거 사야 되는 거야? 막상 시험을 준비하는 당사자 입장이 되다 보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저도 이런데 저보다 더 모를 학습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나이가 있어서 컴퓨터 사용이 익숙치 않다거나 공부한 지 오래돼서 자격증이나 독학사 준비하는 게 막막하거나 직장 다니면서 해서 시간이 따로 내기가 어렵거나 대부분의 분들이 학점은행제 과정에서 어려워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 교재를 비교해보고 구매를 하고 일하면서 따로 시간 투자해서 공부를 하고 또 이런 과정을 제가 기록하고 정리해서 학습자분들에게 제공을 하니까 진짜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학습자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만 명확하게 전달하는 힘이 생긴 이유는 제가 먼저 해봤고 그걸 토대로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든 그냥 막막한 분들 있잖아요. 저처럼 책임감 갖고 직접 해보고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랑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제 친구나 가족, 지인 등이 이 학점은행제 과정을 한다고 하면 저도 솔직히 말로만 이렇다 하는 사람 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을 추천해 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플래너 고르는 법, 상담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렸는데요.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해드리는 말씀이니까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학점은행제 과정을 안전하게 마무리해서 제발 안타까운 상황 없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시TV의 민정쌤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